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최강기라고 합니다. 오늘 듣는 분들과 함께 생각해봤으면 하는 경제 뉴스를 늘 정리하고 있죠. 함께 진행해 주실 세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 경제팀장이신 이종태 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이종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팀장이신 차영석 팀장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 이종태 선배 그 볼펜 하도 딱딱거려가지고 제가 하기 전에 뺐었거든요. 볼펜이 참 좋아요. 오늘은 기침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셨대요. 볼펜이 좋습니다. 좋아요.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람을 어떤 소재라든 찾아서 정말 이 볼펜이 참 좋네요. 네. 좋아요. 아주. 정말 디지털스럽지 않은 아날로그 방식의 아재 개그로 승화하고 있는 기침도 참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사인 팟캐스트를 맡아하고 있는 마타하리 윤원선 에디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제 왜 그래 시간인데요. 지난 6월 30일이었죠. 이 방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때 정말 그 간격의 순간에 그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들이 만나는 그 장면 속에 묻혀졌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그룹 총수들과의 간담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등을 일으켜 세워서 대미 투자 확대를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이분 참 실속이 있어요. 끝까지 어느 자리에. 그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의 만남으로 달라질 한마디의 그 정세에 대한 관심도 커진 만큼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경제의 이면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자리에 그 일으켜 세움을 받으셨던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과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일명 삼바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속속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려워서 일단 저는 이렇게 내용을 계속 따라가는 스타일로 이렇게 네. 오늘은 조용히 있겠습니다. 네. 저도 조용히 있을 건데. 저희는 이종태 기자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구독만 하시겠다는 얘기군요. 알겠어요. 병풍으로 있으려고요. 그래요. 그러면 좋아요 누르세요. 두 알겠습니다. 분은 이거 좋아요, 구독, 피켓이나 들고 있으세요. 제 얼굴에 좋아요 이거 그냥 막아주세요. 제 얼굴 안 나와도 돼요. 이게 사실 이게 두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꼭 알아야 될 경제 뉴스인데 쉽지 않고, 참 어렵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문제들이 일간지에 많이 실렸는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이재용 회장이 왜 이거와 관련해서 저렇게 이제 지금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건지 오늘 좀 낱낱이 쉽게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렇죠. 한번 이제 쉽게 그렇죠. 설명을 감기 투혼을 펼치시더라도. 네. 네. 투혼을 펼치겠습니다. 일명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이다. 라고 이제 이 문제를 좀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15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뭐 쭉 나왔는데 총괄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이 좀 잘 알 수 있게 이 문제를 좀 정리해 오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검찰의 해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삼성 측이 가능한 해명을 듣게 된다. 붙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관련 검찰발 뉴스들이 그렇죠. 일단 많이 나오기 네. 때문에 그게 어떤 맥락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는지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 안 한다던데 왜 내 얘기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제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는 이제 제가 열심히 듣고요. 지금 검찰발 뉴스만 나오는 거지 어느 쪽에서도 경제 쪽 관련 전문가들도 그렇고 제대로 된 이런 뉴스를 쉽게 해석을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검찰 이게 2015년 6월 네. 정도에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때부터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이 이른바 증거 자료들을 공장 바닥에 숨기고 아니 나룻바닥 밑에다가 넣어놨다면서요. 난 진짜 너무 웃겨. 웃기는 일이죠. 네. 이제 그게 탄로가 나면서 이제 이어지는 그동안의 일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을 사실은 좀 일관되게 이해를 해야지 이 사건 자체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게다가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한국 최대의 그룹이고 우리나라의 고용과 산업 발전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삼성이라는 그룹의 해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건. 일단 검찰은 그 삼성그룹이 네. 그룹 차원에서 이른바 그 회계 사기를 시도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뭐랄까 일관되게 어떤 일관된 설명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좋은 틀인데요. 네. 이에 대한 그 삼성이나 이 삼성그룹을 지지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기하는 반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 검찰의 어떤 그 줄거리를 제가 서술 이야기를 하면서 네네. 네. 그 이 반론측의 논리를 소개하는 방향으로 네네.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검찰 측 이야기는 그렇죠. 옛날의 제일모직, 2015년 6월 당시의 제일모직입니다. 네. 합병 전에. 예, 합병 전의 제일모직이죠.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부터 삼바라 그럴게요. 네. 쌈바. 그리고 삼바는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에피스라고 할게요. 네. 네. 그런데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삼성그룹 측이 혹은 이건희, 이재용 일가가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싶어요. 예. 네. 그러면은 사실 방법이 있는 겁니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려면은 제일모직이 가진 삼바의 가치를 높이면 됩니다. 또 삼바의 가치를 높이려면은 그 자회사인 에피스의 가치를 높이면 됩니다. 그러네. 줄줄이 예. 물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그렇다면 결국은 에피스잖아요. 네. 그럼 에피스의 가치는 어떻게 올리죠? 근데 이제 그 방법이 뭔가 하면은 일단 지금은 조금 기괴하게 들리실 겁니다. 네. 제가 차차 설명을 할게요. 음. 그 방법은 뭐였는가 하면은 이 회계 차원에서 삼바가 에피스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런데 영향력이 크다 해서 예. 영향력이 그보다 적다, 말하자면 영향력의 크기를 작게 표시함으로써 삼바의 가치를 크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삼바가 에피스에 대한 영향력이 적다고 표시하면서 에피스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높인다는 건가요? 예, 그 결과적으로는 삼바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삼바가 에피스에 가지는 영향력, 그러니까 영향력이. 예, 예. 네, 네,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데 이전에는 상당히 크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이 알고 보니 이것보다 훨씬 작더라 라고 평가하는 것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의 가치가 확 올라갑니다. 이것 좀 더 한번 예. 아니, 구체적으로 그러니- 요건, 들어보셔야겠네요. 네. 예, 요건 좀 이따가 네. 차차 나올 겁니다. 나중에 아. 설명. 예, 그게 아무튼 이런 어떤 그 작업이 벌어졌고, 음. 이런 일련의 작업의 목표는 네. 이재용의 삼성그룹 승계다라는 어.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아, 일단 이제 검찰이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는 이제 정리가 돼서 우리가 왜 그 영향력에 따라서 삼성로직스의 그 삼바의 가치가 높아지는지는 이제 조금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요. 예. 그럼 이제 2015년 사건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쭉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는 게 이 문제 시발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2015년의 사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 좀 전에 나온 이야기에서 이제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네. 그렇다면 왜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려야 했을까? 예. 라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사실 지금도 계속 전개되어 왔지만은 삼성그룹의 목표는 계열사 구조를 개편하는 거예요. 개편해서 이제 그 지금은 사실 어떤 그 금융산업 관련 법이라든가 네. 이런 것을 위반하고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문제없이 가다듬고 또 동시에 이건희 일가, 이재용 일가의 이 핵심 회사 삼성전자죠. 예.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크게 높여야 됩니다. 탄탄하게 해야 됩니다. 그 지배력을. 예. 그래서 사실 어떤 그룹 계열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떤 일가와 이건희 일가와 네. 또 이 계열사들이 가진 지분이 17.4% 정도거든요. 물론 가장 쉬운 방법은 삼성전자 주식을 직접 사들이면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너무 비쌉니다. 아. 예. 당시 시가로
지분율을 1%포인트만 더 높이려고 해도 10조 원이 필요해요. 10조 원이요? 19조? 네, 19조 원이라고 되어 있는. 19조 원. 예, 19조 원. 네. 예. 19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마련을 합니까? 근데 거기 좀 쉬운 방법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뭔가 하면은, 지금 그때 당시에 제일모직에 대해서는 그 이건희 일가가 가진 지분이 50%가 넘어요. 예, 많이 제일 갖고 모직에 있는 거죠. 대해서는. 예. 저희가 가장 큰 영향력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급적 제일모직을 중심으로 밑에 계열사들을 대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야지 일가 지배력이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일단 이제 이 제일모직이 있는데 네. 이제 이게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대주주거든요. 아. 예. 그런데 삼성물산에 대한 일가의 지분율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일가가 직접 지닌 지분은 삼성물산에 대해서 1.4%밖에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예. 정말 적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을 하면 돼요. 합병해서. 두 개를 합해. 예. 합병을 하면은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의 그 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타고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일가까지. 네. 빨리 올라오는군요. 예. 그런 겁니다. 예. 이제 요건 정리가 됐죠? 네. 그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쳐서 세 회사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세 회사에 대한 이건희 일가의 지분이 높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래야지 그런 네. 성과가 있는 거 네, 아니에요? 예. 그건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네. 예.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꼭 박근혜 전 대통령실을 말하고 있군요. 죄송합니다. 아니, 원래는 그렇게 예, 얘기하신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려면 이제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네. 원래 이 두 기업을 합치면은, 합치기 전에 각각 양대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겠죠. 예.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빨간색하고 파란색 섞는 거와 똑같아요. 네. 이 경우에, 이 파란색이 많을수록 두 개 섞고 대합했을 때 나면은 색깔이 예, 좀 파란색이 바뀌었죠. 짙은 보라색이 네. 되겠죠. 네. 그렇죠. 사실 그 이야기입니다. 아.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2015년 6월. 6월 당시에 예. 합병 비율을 발표를 할 때 이제 이게 그 기업 가치를 산정을 네.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대충 보면은 이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가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보다 3배쯤 높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병 비율이 대충 3대1 정도. 제일모직이 3. 근데 이 합병 비율이라는 삼성물산 개념이 일. 저는 좀 낯설었어요. 예. 합병 비율이라는 비율이 개인적으로 낯쓰시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이제 그 기업이나 개인이나 비슷해서 저는 그거는 어렵지 않는 문제 그냥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가요? 제일모직이랑 삼성물산이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4자리의 회사를 만들었으면 그 전에 제일모직이 한 3 정도를 차지하고 삼성물산, 그 합병하기 전에 삼성물산이 1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랬을 때 영향력이 이제 제일 모직이 커진다는 거죠. 그 비율이 높으니까. 예, 이제 간단히 그렇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철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A라는 회사를 A입니다. 네. 100% 소유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지분이 하나도 없는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A와 B라는 회사를 합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합병 전에 합병 비율 아니면 각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는 절차가 네. 있습니까? 여기서 A사의 가치가 400만 원, B사의 가치가 100만 원으로 평가를 했다면 네. 합병 회사의 가치는 500만 원이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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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500만 원에서 이 철수라는 사람이 가진 A라는 회사가 400만 원이니까 그렇죠. 네. 말하자면 이 철수 씨가 합병 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비율은 높죠. 지분율은 80%가 되는 80%. 겁니다. 네. 예. 아, 네. 근데 만약 이게 이제 거꾸로 A사의 가치가 100만 원, B사가 400만 원으로 평가가 됐다면은 반대가 되겠죠. 1대 4가 되는 거죠. 예. 500만 원짜리 회사에 이 철수 씨가 가지는 지분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20%밖에 안 되죠. 지분이.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하자면 네. 당시에 제일모직과 이 삼성물산의 합병 때 예.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의 3배 정도 높게 평가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이건희 일가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이었습니다. 예. 그랬죠. 그렇겠네요, 진짜.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데 이제 이의가 제기되는 거죠. 어떤 이유요? 예. 왜냐하면은 일단 9월에 합병을 성공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의가 제기되는 게 뭔가 하면은 그리고 실제 합병 비율은 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였습니다. 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새로운 합병 회사의 주식을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서 제일모직 주주들한테는 주당 한 주씩 주고 삼성물산 주주들한테는 기존 0.35. 주주들한테 0.35. 0.35만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 삼성물산 주식을 3장을 세장 가져와야지 있어야지 한 장씩 예. 주는 거 아니에요? 합병 회사의 주식을 한 장 주는 겁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네. 예. 그런데 문제가 뭐 있는가 하면은 정말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에 비해서 그렇게 높았는가? 저도 거기가 제일 예, 의심스럽다는 그게 거예요. 궁금해요. 네. 여기서 사실 상당히 반론이 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산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각 기업이 가진 뭐 건물, 네. 네. 뭐 땅, 기계, 음. 또 주식 네. 등으로 따져보면은 삼성물산의 자산의 가치가 제일모직 제일모직의 자산의 가치보다 3배쯤 높았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요. 삼성물산의 자산은 29조 5천억 원이고 예. 제일모직의 자산은 9조 5천억 원이면 예, 삼성물산의 자산이 20조나 더 많다는 이야기인데 예, 근데 어떻게 가치는 제일모직이 더 높을 수가 있는지 이게 궁금해요, 진짜로. 예, 그렇죠. 이게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나머지 분들 엄청 공부해 갖고 오신 거예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꼼꼼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예, 꼼꼼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말이 안 되는데, 사실 이에 대해서도, 약간 어렵게 들리시겠지만은, 이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업 가치라는 거를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사실 좀 복잡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안경의 네. 가치, 네. 또 이 컵의 가치, 이런 경우에는 원료도 따지고, 또 예를 들어서 만경이라면은 이 비슷한 제품도 시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이 비교를 비교도 해보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산정한다는 것은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좀 전에는 어떤 그 기업이 가진 자산의 가치를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땅과 건물과 기계와 주식을 더 많이 가졌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그렇다면은 이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의 3배나 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는가라는 논리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네, 이것과 좀 더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의 자산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일단 그 중요한 거는 이 기업 가치라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는 투자자들에 대한 거거든요. 예. 말하자면 기업은 투자자의 재산이란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그 기업이 지금 얼마나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네. 그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여서 주주에게 돌려줄 것인가 오, 예. 라는 측면이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말하자면 단지 자산이 많다고 해서 네. 그 기업이 앞으로 돈을 벌어들여서 주주들에게 돌려줄 돈이 많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네. 그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서 주주에게 돌려줄 것인가, 네. 이걸 사실 캐시플로우라 그러는데요. 음. 이 캐시플로우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 네. 라는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예. 또 그것은 그 기업의 주가에 반영돼 있다 예. 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기업 가치라는 게 되게 이론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네. 이론이 있는데, 당시에 제일모직의 주가가, 합병 당시에 제일모직의 주가가 삼성물산보다 3배쯤 높았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자산의 가치와 기업의 가치는 좀 다른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건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기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고유한 물적 가치, 물적 토해대가 되는 것을 수취한 거지만 기업의 가치는 앞으로 어떻게 투자자들에게 어떤 정도, 얼마만큼을 돌려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어쨌건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는, 삼성물산이라는 것은 이제 건설업이니까 아무래도 좀 하향 산업이라고 하면 또 그러니까 건설업자분들이 난리나네요. 주가가 높다는 거잖아요. 주가가 높았다는 거잖아요. 자산은 네, 그렇죠. 삼성물산이 더 많았는데 네. 주가는 제일모직이 제일모직이 더 높았다는 높았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기업 가치 평가라는 거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산의 다양한 규모만으로 방법을. 평가할 수 네. 없다는 거잖아요. 예, 기업의 예. 가치는. 예.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당시에 이제 이 합병이 정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네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걸 주장하는 것이고 예. 네. 또 그렇게 우리가 봐도 어떻게 그렇게 자산 차이가 큰데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주장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건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2015년 당시 우여곡절 끝에 일단 합병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드디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언제 나오나 하고 있었어요. 삼바가 드디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니, 왜냐면 이제 쭉 그 역사 배경을 이해하는데, 어렵네.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사실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어떻게 그 간단합니다. 기업의 가치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다방면을 평가하다 보니까 그렇고, 늘 합병을 하다 보면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고, 찬반은 뜨겁게 있었고, 드디어 이제 삼바와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는 네. 이른바 바이오 제약이라는 네. 말하자면은 이제 첨단 산업 그렇죠. 쪽의 기업이었던 거죠. 예. 그런데 그 삼바가 제일모직의 자회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산은 뭐 구산업, 네. 굴뚝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을 하고 있지만은 이 삼바라는 어떤 뭐 아마 중국의 뭐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든가 또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저 첨단 산업이라든가 여기에 언제나 바이오 제약은 그렇죠. 끼입니다. 그렇죠. 예. 생명공학기구 뭐 이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이런 자회사에 삼바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여튼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계기가 되었군요. 산정하는 것의 네. 이 정당성을 이제 부여하는 네. 네. 하나의 그게 된 거죠. 음. 예. 그리고 이 삼바에게는 또 에피스라는 자회사가 네.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던 네. 대로 네. 네. 아주 간단히 말하면은 이 두 회사의 관계는 이 바이오 제약 업체라는 게 업종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미래 수익성이 높은 업종입니다. 단지 이 화학약품보다 바이오약품이 잘 듣고 또 부작용이 굉장히 적다는군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업종이에요. 업종인데 삼바는 이제 왜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시밀러 복제약품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복제약품을 대량 생산하는 그 회사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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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로 이제 해외에 네. 사실 지금 이 바이오 신약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됩니다. 그만큼 첨단 요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네, 네. 게다가 이거 신약 하나 개발하려면은 뭐 10조 원 넘게 들고 예. 한 종당 네. 게다가 10년 이상 들어요. 왜냐면 개발하고 실험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로는 바로 못 들어가고요. 일단 이제 특허 기한이 끝나면은 이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도 복제약품을 만들 수 있게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바이오 부분은 화학약품 부분하고 좀 많이 다르대요. 네. 그러니까 이 기술력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이른바 시밀러의 이 복제약품 시밀러의 품질도 많이 결정이 된답니다. 네. 이게 중요한데 그것을 이제 대량 양산하는 업체가 이제 삼바라면 그 밑에 에피스는 저 연구개발 업체예요. 아, 생산하는 네, 곳이 네,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 삼성이 그 반도체나 스마트폰에서 네, 할 수 네. 있는데 얘네들이 잘하는 게 뭔가 하면 일단 대량 양산을 해요. 대량 양산을 하면서 예. 그 업종의 노하우를 일단 습득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연구개발을 덧붙이면서 사실 이 일부 부문에서 세계 1위가 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어떤 발전 경로를 생각하고 싶다 생각을 해요. 네. 삼성 자체는.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제일모직의 자회사가 삼바고 삼바의 자회사 에피스 아니겠습니까? 에피스고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에 삼바가 에피스에 가진 지분이 무려 91.2%였습니다. 어이쿠, 절대적이네요. 예, 네. 절대적이죠. 절대적인데 네. 두 업체 모두가 비상장 기업인 거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삼바와 에피스의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주식 가치라는 게 없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근데 문제가 제일모직의 가치를 평가하려면은 그 제일모직 가진 것 자회사 가치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런 필요성은 있는데 문제는 이 두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치, 기준이 없네요. 주식 가치가 예,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이제 합병이 됐고 제일모직 안에 이제 삼바가 있었고 삼바 밑에는 그 에픽스가 있었고 에피스, 예, 예. 에픽스는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이고 에픽스 이제 연구기관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우리가 합병 당시에 그 산하 그 기업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가치도 이제 기업 가치로 평가를 했었는데 보면 두 개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을까라는 좀 의문점은 다시 한번 여기서도 남게 되는 거네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상장 회사였다면 주식이 이제 시장에 나와서 뭐 주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아주 좀 수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 비상장 회사니까 이런 이제 약간 또 궁금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가치를 매길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할 건데 어떻게 평가를 했답니까? 예, 사실 평가를 그때는 일단 못하는 거죠. 아, 사실 예.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비상장 회사에서는 네. 사실 그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은 그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이 있다면 거기서 예. 이 회사의 부채를 빼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이른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순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예. 그 기업이 가치화되기 전에는 네. 일단 그걸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편의적으로. 네. 일단 감사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합병 이전인 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이전인 2014년 말 현재 삼바의 순자산이 7,700억 원 정도예요. 그런데 모직과 물산의 합병이 2015년 9월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그해 말에 삼바의 순자산은 2조 7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1년 사이에 그렇게 2조가 증가한 거예요? 예. 2조 원이 늘어나 버린 거죠. 예. 그런데 나도 이게 이런 회사 하나 갖고 싶네. 1년 사이에 막 2조씩 벌고. 참 괜찮죠. 이야. 장사는. 근데 그게 삼바가 그 1년 동안 음. 엄청나게 뭐 영업을 많이 하고 또 뭐 새로운 뭐 어떤 바이오 시민을 네. 대량 팔아가지고 그랬던 게 아니었거든요. 단지 삼바의 재무 대표를 바꿔 쓰는 것만으로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바꿔 쓰는 것만으로도 순자산이 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돈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순자산을 2조 원 가까이 올린 거 아니에요. 예, 회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게 굉장하네. 가능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야. 진짜로. 나도 어떻게 가계부 회계자료를 어떻게 바꿔볼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삼바의 비밀은 2부에서 계속됩니다. 잠시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